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예, 밖에는 지금 비가 어마무시하게 오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정말 뭐 115년 만에 115년이라고 그러나요? 예, 정말 100년 만에 뭐 이 어마어마한 폭우라고 하는데 뭐 정말 참 잘 이겨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이게 정말 저도 지금 사실 이 뉴스 스튜디오가 어저께 약간 물이 들어왔어요. 예, 지하라 물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긴급 보수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괜찮은데 저도 이제 오늘 저녁에 지금 와서 뭐 이렇게 지금 혹시나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장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귀찮다고 안 오고 그럴 게 아니라 지금 안에 뭐 책도 있고 지금 뭐 전기 조명 이런 게 지금 컴퓨터도 있고 다 지금 카메라에다가 지금 상당히 고가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둘러볼 겸 해서 왔어. 이렇게 보니까 지금 임시 처리가 잘 됐네요. 그래서 뭐 비도 안 새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거 보면요,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세심하게 바라보고 뭔가 이렇게 크게 막 재난이 날 것 같아도 그거 본인이 조금만 더 신경 쓰고 하면은 아무리 그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너무 이거 뭐 넉넉히 뭐 재해 막 이렇게 다 넉넉히 있고 이러면 큰일 나요. 오히려 이럴 때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그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타시면 된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 홍수가 나든 뭐 가뭄이 들든 뭐 호황이 들든 간에 본인이 결정적인 순간에 정신줄을 놓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비책이 나와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 수해 이런 걸 보면서 나중에도 제가 그거 가지고 얘기하겠지만 솔직히 좀 어떻게 보면 정부나 이렇게 뭐 지자체에서 좀 더 방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재난이라는 거는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일이라도 절대 당황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병헌 기사회생의 매력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헌이 사실은 죽다 살았잖아요. 2015년도에 그 사건, 2014년도죠. 예, 그 본인에 관련된 추문, 스캔들, 예, 여자 문제 때문에 뭐 여자 2명한테 걸렸죠. 그래서 막 엄청 그 명예훼손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여자들이 이제 재판을 받아서 결국은 여자 2명이 죄를 받았어요. 실형을 받았어요. 뭐 결국은 이제 사기죄죠. 근데 이제 재판에서는 이겼지만 이병헌의 어떤 그 이미지는 거의 추락했거든요. 뭐 결국은 뭐 어쨌든 간에 여자랑 와이프가 임신한 상태인데 여자하고 둘이서 뭐 했냐, 왜 그런 일이 일어났겠냐. 그러니까 이 공인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게 이기고 지구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이미지 출처가 됐는데 그거를 딛고 지금 현재 이병헌은 뭐 미스터 선샤인도 그렇고 지금 뭐 근래에 나왔던 작품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옛날의 그 명성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들어보시죠. 첫째, 일단은 이병헌의 프로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970년생입니다. 만으로 52세고요. 키가 177 정도 돼요. 70kg에 O형입니다. 배우자는 이민정이고 아들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대왕초등학교, 영동중학교, 중동고등학교 나왔고 한양대학교 나와서 중앙대학원 중퇴했답니다. 취미는 이제 바둑, 체스, 독서라는데 의미심장해요. 나쁘지 않아요. 별명은 Bird Right Ear, Bird Right Ear, 새의 오른쪽 귀라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91년도 KBS 14기 탤런트로 이제 공채가 됐고 드라마는 저도 기억이 나지만 아스팔트 사나이 재미있게 봤어요. 백야 3.98, 해피 투게더는 잘 모르겠고 아름다운 날들도 모르겠습니다. 올인 이런 건 봤는데 재밌었어요, 솔직히.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드라마를 볼 땐 재밌었는데 영화는 정말 못하다는 것을 전 느꼈어요. 영화는 재미없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제가 젊었을 때 봤을 때 어떤 그 이병헌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그게 재밌어진 것이 공동경비교회 JSA였습니다. 이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영화가 재밌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병헌이 뭐 연기를 잘했다라기보다는 송강호, 이영애, 김태우, 신하균 연기를 잘했죠.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 약간 편성을 했는데 아무튼 이게 기회였어요, 이병헌한테는.
눈빛에 절박함이 전혀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별로 영화에서 안 먹혔죠. 근데 이제 어떻게 갑자기 카리스마가 생겼냐면, 이 영화라는 것이 원래 카리스마가 생겨야 돼요. 드라마와 영화의 차이는 뭐냐면, 영화는 큰 스크린을 압도할 만한 카리스마가 있어야 그 사람이 딱 뜨거든요. 드라마는 뭐냐면 소소한 매력. 이 소소한 매력이 있기가 또 어려워요. 그래서 드라마에 먹히는 사람도 어렵고 영화에 먹히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인성도 사실 어떻게 보면 드라마 뭐 옛날에 그 발리의 생일은 재밌었는데, 그 이후에 영화, 드라마보다 영화가 드라마 낫잖아요. 왜? 조인성이 눈에 살기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달콤한 인생에서 이제 김지훈 감독, 제가 좋아하는 감독인데, 이때 카리스마가 부각이 됐습니다. 눈빛에서 복수와 열등감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깡패 역할을 했는데, 이제 약간 멋진 깡패였죠. 이때부터 영화가 재밌기 시작했어요. 예. 이때부터 재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2년도에 광의 왕이 된 남자죠. 여기서 이제 1인 2역 하는데, 거기서 약간 뭐 재밌는 역할도 재밌었지만, 그 사람 원래 웃기는 건 잘했잖아요. 근데 뭐가 재밌었냐면, 광해군의 진짜 모습, 진짜 광해군, 그러니까 왕. 들라하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들라하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정말 왕의 목소리를 잘 냈어요. 그러니까 역할이 왕을 했으니까 잘 된 거예요. 웃기는 건 지금부터 했기 때문에 별로 그거는 그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그 카리스마가 왕을 하면서 엘리트감이 느껴지면서 약간 서민 연기하고 어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병헌이 갖고 있는 얼굴은 너무 서민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에서는 그런 게 먹히는데, 영화 같은 데서는 사람이 환상을 가지고 싶거든요. 뭐 왕자님, 기사님 이런 거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병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이제 귀족화 시켜준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왕의 남자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내부자들을 찍으면서 이제 깡패 역할을 했는데, 이때가 약간 이제 도끼가 있으면서 약간 뭐랄까요, 웃기는 것도 아니고 뭔가 심각하면서도 상당히 연기를 잘했죠. 근데 영화 내부자들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병헌이 재기를 하게 되는 결정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남겨둘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밀정, 그 다음 마스터 이런 게 있는데, 그냥 뭐 잘했어요. 나빼듭니다. 뭐 사실은 뭐 정차산 역할 뭐 괜찮았고, 뭐 우정 출연이었다는데 괜찮았고, 그 다음에 뭐 사기꾼 역할 있잖아요. 진연필 그 사람도 괜찮았습니다. 뭐 웃지도 않고 능청스러운 연기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한산성에서 냉정한 이제 현실주의자 최명길 역할을 했죠. 무모함은 그한테 좀 안 맞아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이병헌이 약간 재밌는 게, 상당히 현실적인 얼굴처럼 생겼습니다. 뭔가 이게 무모하고 뭔가 의리를 위해서 뭐 자기의 실상 이런 거 없어요. 아까 딱 보면은 그냥 약간 이런 얘기가 뭐하지만, 제 친구들 중에 반포중학교 나온 친구가 있는데, 약간 그러니까 냉정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 건축학개론에 나오는 그 배어 있죠, 배어. 동네 양아치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병헌은 약간 동네 양아치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 냉정한 화법이 잘 어울려요. 이병헌의 어떤 지적 매력을 좀 향상시켜 주는 게 있어요. 근데 뭐냐면 양아치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 지적인 게 확 들어가줘야 돼. 영화 같은 거. 그 느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백두산 건너뛰고 이제 남산의 부장에서 이제 그 절정이 된 거죠. 왜? 중앙정보부장이면 그래도 권력과 명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장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내부자들로 옛날 명성으로 갔다가 남산의 부장들 하면서 옛날의 인기를 넘어서 버렸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웃기는 이미지하고 좀 서글서글한 이미지에다가 완전히 이제 카리스마에다가 권력, 엘리트까지 다 가져간 거죠. 이런 느낌들이 이제 왔으면서 남산의 부장으로 이제 결말을 지으면서 이병헌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더 이상으로 왔죠. 자, 요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결론을 내면 어떻게 보면 이병헌은 지금까지 온 인생이 뭔가 당연지사의 승리가 없어요. 대부분 다 열심히 한 겁니다.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드라마도 열심히 찍고 영화도 안 되는 거 다 찍고 뭐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구설수였던 거죠. 2014년도에 구설수. 여자 2명. 네, 여자들은 실형받았어요. 2명 다. 진짜 그 여자 이병헌한테 공갈 치다가 수갑 찼단 말이에요. 깜빵 갔다고요. 그것도 뭐 짧게야 몇 개월이 아니에요. 1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병헌은
그 복수는 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본인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은 거죠. 그래서 거의 뭐 광고 있는 거 다 떨어지고 막 그럴 뿐이겠어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이겨냈습니다. 정말 목소리도 좋잖아요. 목주간 울림, 이런 발음, 연기력, 멜로부터 시작해서 사극에, 액션에 못하는 게 없잖아요. 뭐 암살자에서 뭐 아이리스 같은 암살자에서 막 개그 캐릭터의 왕의 거기다 최명길 같은 뭐 신하의 본인이 못 가진 걸 거의 다 중앙정보부장에 다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았냐 말씀드릴게요. 이병헌이 어떻게 살아남았냐. 첫째, 대중들이 이병헌을 용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그의 주변 사람이 이병헌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는 건요, 자기의 주변 사람이 적이 되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친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군이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잖아요. 범인은 항상 가까운 데 있다. 자기를 음해하는 놈도 가까운 데 있고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병헌은 다행히 본인의 배우자가 할 때는 이병헌을 용서했고, 뭐 가까이 있는 여자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배우자가 아니라도 예를 들면 여자친구. 여자친구는 딱 보면 알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여자친구 옆에 있으면 여자친구는 맨날 뭐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잠도 자고 막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쓰레기인지 바닥까지 간 사람인지 이런 걸 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리고 친구, 뭐 조승우라든지 또는 임창정하고 친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병헌한테 우호적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형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 박근영까지 뭐 상당히 훌륭한 배우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선후배들이 이병헌을 도왔어요. 절대 그럴 사람 아니다. 괜찮은 친구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봤을 때는 야, 이게 뭐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이 사람을 돕는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돌팔매질하기는 약간 좀 그러니까 일단 스탠바이. 이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나락으로 떨어질 때요, 주변 사람이 일단 돕는다는 느낌을 일단 봐요, 사람들이.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짠돌이가 되면 안 돼. 주변 사람들한테. 짠돌이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항상 잘 돼가는 게 아니에요. 안 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뭔가 동정의 손길을 주는 사람과 안 주는 사람은 그냥 그 차이가 명백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MB가 지금 감옥에 간 이유도 그겁니다. 주변 사람들 너무 인색했어요. 똑똑하고 다 좋은데 지금도 보면 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사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뭐 안 되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됐다는 얘기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승박덕이라는 것도, 이준석도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서 도와주는 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병헌하고 다른 겁니다. 이병헌은 거기 살아남은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성격이 까칠하면 안 돼요. MB도 그렇고 이준석이도 그렇지만, 뭐 갑자기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까칠하면 안 돼. 내가 딱 봤을 때 뭔가 까칠한 느낌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에휴, 저 까칠한 새끼 고생 좀 해봐야 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병헌은 성격이 어떻게 보이냐면 서글서글 해요. 또 실제로 감독이 뭘 하자 그러면 뭐 작품 선정이라든지 배역 이런 걸 얘기하면 내가 할게요, 이런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안 맞고요, 뭐 이래서 안 맞고 저래서 안 맞고, 그 역할은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건 보는 시청자도 알아요. 제가 그냥 저거를 억지로 하는구나, 아니면 제가 저거를 그냥 하는데 그냥 자기가 배우가 안 맞아도 하는구나, 이거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중들이 그걸 봤을 때는 그래, 그런 면이 좀 있었지. 제가 좀 서글서글했어. 그래, 까칠하진 않았어. 그래, 걔가 뭐 고생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보자고 해서 이제 중간까지 온 겁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옛날 분위기까지 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 작품이 바로 내부자들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14년도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무고건이 터졌는데 여자 2명이 이제 무고를 한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내부자를 찍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저도 그걸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기다렸냐면, 야, 저걸 잘 찍을 수 있을까? 저 분명히 저거 자기가 속으로 만약에 뭐 캥기는 게 있으면 저 작품에 나올 거야. 분명히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거 분명히 잘 손 벌벌 떨면서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내부자들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완벽한 연기를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야, 이 사람이 속으로 꺼리낌이 없구나. 사람이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근데 내부자를 보면서 느낀 거죠. 이 사람이 흔들림이 없구나. 뭔가 자기가 스스로 떳떳하구나. 이거를 제가 내부자라는 작품을 보면서 그 사람이 연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솔직히 일반인 같으면 2014년도에 그런 일 나고 2015년도 영화 개봉할 때 이 눈빛 흔들리고 손 떨려서 못해요. 그 연기를 못합니다. 근데 그거를 해내더라고요.
그게 결정적으로 이병헌을 살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이 사람이 글로벌 스타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스타 이미지를 가진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저기 헐리우드 같은 데 가서 뭐 지아이 존이 이런 거 하고 참 어떻게 보면 부지런해 사람이. 근데 그런 부지런함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한류 스타라는 어떤 그 개념을 가지니까 이 대중들이나 이 한국 국민들이 이 국뽕이 또 약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야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하는 사람인데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일본 같은 데 가서 그 무슨 사마 일본에서도 무슨 사마 얘기 듣고 사는 사람인데 얘가 만약에 개망신을 당하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추치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병헌을 살리자는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까지도 그냥 일본은 어차피 우리가 좋아하는 나라가 아니니까 일본에서 망신당해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은 혈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망신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대중들이. 그래서 이병헌을 건져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어느 조직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 돼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살려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세요. 이게 보험을, 인생에 보험을 든다고 생각하시고 주변 사람의 도움. 이게 이병헌을 살렸습니다. 두 번째, 까칠하지 않은 그의 성격. 뭔가 비약해서 뭘 못해요, 안 해요, 이런 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고루해져요. 세 번째,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위기 대응력, 냉철함을 잊지 마시고 당황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스스로도 마음에 떳떳한 짓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병헌처럼 이런 흔들림이 없이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 되어라. 뭐 글로벌 스타처럼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향후 인생에 큰 어떤 이정표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될 것이 힘이 될 거니까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